안녕하세요. 꿀팁하우스입니다. 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죠. 주요 골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2+2 계약갱신 청구권, 5% 이상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임대차 신고제인데요. 위의 두 제도보다 1년이나 늦게 시행되어서 작년인 21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이면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이냐 하면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이거나 월차임이 30만 원 초과되는 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을 계약한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만 보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시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보증금 6천만 원보다 적게 살아요. 또는 월세 30만 원보다 적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제도는 이거나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이 집이 3천만 원에 월세가 35만 원이다라고 하면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6천만 원 이내에 들어와 있어도 신고 대상이고요.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다라고 하면 월세는 30만 원 안에 들어와 있지만 보증금이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계약하시는 분들 있죠? 저 3개월만 샀는데요, 6개월만 샀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한 달만 딱 단기로 살게 되어서 신고일 이내에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2달, 3달 이렇게 살면서 신고하는 거는 현실에 좀 안 맞기는 하죠. 간혹 1년치를 한 번에 지불하는 계약도 있죠. 이런 경우는 월차임을 12달로 나누어서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년치 50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하면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대략 41만 원이죠. 그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건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집의 용도인데요. 간혹가다 내 집은 오피스텔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임대차 신고제는 민법의 상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포함되는 것들은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 보시면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 없이 식당 일부를 사용해서 한 칸에 가족들이 먹고 자고 씻고 일상생활을 한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사업장으로 쓰지 않고 집의 용도로 사용한다 하면 주택의 용도로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고 또한 의무입니다. 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잔금을 2달 뒤에나 치를 수 있고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중간에 변심할 수도 있고 전세대출 승인이 안 나서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는 해야 하고요. 거래 신고는 잘 했는데 30일이 지나고 잔금일 중간에 해지가 되면 또 해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내가 30일 이내에 계약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해지 신고를 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게 들통이 나겠죠? 그럼 이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체크하셔야 하는 건 만기가 되었거나 계약하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입주해서 몇 달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 해지 신고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계약하는 순간도 임차인, 임대인 서로 모르는 분들끼리 어색한데 손잡고 동사무소 갈 순 없죠.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 지참 후에 동사무소 가면 신고 가능하고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위임할 때는 위임을 부탁한 당사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첨부 등의 절차가 따로 필요해요. 보통 임차인분들은 계약하고 한 번은 꼭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간 김에 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국토부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공인증서와 계약서 사본 첨부해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신고했을 때 임대인에게 온 국토부 알림톡입니다. 일방이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확인톡까지 와요. 이렇게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요. 단 주의하실 게 전입신고예요.
계약하고 한 달 안에 입주까지 마치시는 분들은 임대차 신고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받고 전입신고까지 그 자리에서 한 번에 하시면 되는데, 잔금이 한 달 뒤나 두 달 뒤이신 분들은 그 전에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으시고 전입신고는 따로 꼭 이사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이 생겨요.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은 이제 곧 끝납니다. 올해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차 신고제는 의무가 될 건데요. 계도 기간에 계약했으니 절대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계도 기간에는 30일이 지나서 신고한 계약에 대해 과태료만 면제해 주는 거지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신고를 끝내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으니 얼른 신고하셔서 과태료 받지 않도록 하세요. 6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임대차 신고제는 미신고, 거짓신고, 해지신고, 변경신고 시 모두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임대인, 임차인분들 모두 주의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